오르도비스기라고 그래서 대략 4억 8천만 년 전. 되게 오래됐네요. 되게 오래됐죠. 그때부터 이제 쌓여갖고 된 거죠. 근데 얘가 태백산맥이 융기하는 과정에서요, 이 수평층이 수평으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력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은 거죠. 수평층이 거의 경사 한 50도 정도로 섰으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탄산칼슘 성분만 녹아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한 군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칼사이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 탄산칼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탄산칼슘 성분의 순도가 높을수록 빠지는 거예요. 이 방향은 전리. 예, 전리라고 하는데 층리. 네, 거의 층리가 이렇게 쓰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단층이에요. 요거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층리가 이렇게 쓰면서 그 전리마냥 갈라진 데다가 이 방향에서 또 단층이 들어와서 얘를 봐서놓으니까 다른 데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따라가지고 결국 이제 석회암이 주변보다 빨리 녹으면서 지하에 이제 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릴게요. 탄산 칼슘의 주성분인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강알칼리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산에도 잘 녹는 거예요. 얘를 녹이는 주요 그 물질은 바로 이산화탄소하고 빗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사이다, 콜라 이런 거에 들어있는 약한 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 탄산에도 얘가 녹는 거예요. 근데 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녹았다가 다시 석회암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가역.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석회암이 탄산에 녹았다가 중탄산 칼슘으로 물에 섞여서 흐르다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고 석회석으로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경유석, 석순, 뭐 동굴진주, 동굴산호 여러 가지 그 동굴 내의 그 미지형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암석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석회암만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카르스트.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둘로 나눠요. 하나는 지표에 만들어지는 지표 카르스트, 또 하나는 성류굴처럼 땅속에 만들어지는 지하 카르스트. 그러니까 성류굴은 대표적인 지하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호주하고 붙어 있었는데 호주는 남쪽에 남아 있고 이제 우리 한반도만 이제 이동을 해본 거죠, 북쪽으로. 그래서 요것이 요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이 퇴적될 당시는 열대 바다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었다. 네, 고생됐대. 뒤에 조절하는 저 레버 있어요. 그걸 딱 주시죠. 큰 거. 아이고, 나도 똑같다. 아이고. 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발을 하면 그 주위에 이렇게 하얀 100% 방해석이, 아까 칼사이트라고 했죠. 우리만한 방해석이에요. 그게 점점 자라면 결국 종유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유석이 시작되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보시면 하얗게 지금 종유석이 크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관이 빨대처럼. 그래서 여기로 지금 석회암 녹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될 게 꼭 석회암이 녹아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밖에서처럼 경사가 급한 곳들은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무너집니다. 위에서 지층이 통째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넓은 광장이 만들어집니다. 대개 환성불로 영월 고식을 이런 데 가보면 광장들은 거의가 녹아서 만들어진 광장이 아니라 무너져서 만들어진, 붕괴져서 만들어진 광장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용하고 비슷해. 이게 이런 공체고 이런 머리고. 테라로사 토양이
석회암 용식되고 남은 그 토양이 지하수에 같이 쓸려서 내려오면은 걔가 철하고 알루미늄이 산화되면 색이 빨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붉은색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순백색입니다. 칼사이트는. 이런 붙이 나요? 산에 녹았던 석회에서 다시 묻어서 만들어지는 이 종이소 석수 이런 것들이 색깔이 원래 하얗다는 건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부러지고 나서 지금 다시 흐르는 물에 의해서 녹아있던 석탄 성분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묻어지는 거거든요. 색이 하얗잖아요.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지하수가 흘러갈 수 있는 최대치가 해수면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점인데 기준면 아래 그렇게 동굴 생성물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바로 지난 빙하기. 해수면이 지금보다 125m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해수면이 다시 올라오니까 왕피천 수위가 올라오면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물에 잠기면 이저 석회 동물 생성물이 이렇게 멋지게 안 만들어져요. 이게 석순이에요? 네, 전부 석순인데 딸려있네요. 우약 안 붙었잖아요. 죽은 붙은 예, 전형적인 석주고요. 석주. 밑에 여기까지는 석순. 여기부터는 정유소. 붙은 저 안에 거죠. 완전 대박이네. 저 안에 거는. 경우와 직녀가 만났어. 저 안에 거 도시락 거. 저 안에 거. 그리고 석주에 흐르는 물을 뭐라고 할까? 이거 봐, 이 여기 속에. 붙어있던 건데 붙어있던 건데 이 틈 사이로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 면이 방패면이라고 해서 동굴 방패 이렇게 석순 너무 중량적으로 잘하는. 그리고 여기 수위변도 있다는 게 선생님 여기 지금 진흙이 쌓여있잖아요. 침전이 수위가 올라왔을 때 그때 석기 들어오면 흙탕물에서 진흙이 이렇게 석순 위에 쌓여있어요. 그 녹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허브에 침전이 그리고 겨울철에는 거의 수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공급된 그 두타나카시면이 적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딱 끊어져 있어요. 지진의 흔적.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 안쪽은 뭔가 그 석회성 녹은 것이 다시 퇴적이 돼서 적긴 했지만 뭔가 무너져 내리는 어수선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 표면에 하얗게 이제 그 밀가루처럼 뿌려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오염돼 가지고 그걸 문 밀크라고 해요. 밀크, 우유, 문 밀크. 그게 예, 문 밀크. 주인네. 예, 그래서 문 밀크가 19세기에는 유럽 의사들이 기관지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일부러 채취하러 동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베이컨 시트. 왜 베이컨이라고 하는지 이거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네. 베이컨 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커튼이라고 그래요. 드립 커튼. 드립이라는 게 물방울 떨어뜨리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컨 시트라고 그러고 요것도 지금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거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잘 보면 이 동굴 안에 이 석순 종유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석회색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동굴 생성물 또는 동굴 퇴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굴 퇴적물의 상태만 봐도 이 지역에 지진이 있었는지 지각운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저분을 채우고 있던 석회암은 탄산 칼슘 성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이 많이 들어있으면 순도가 높을수록 용식이 잘 되거든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용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온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벨 홀이라고 그러고 또는 동굴 벨이라고 그러고. 유네스코 세계 동해안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지원 트레이드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방파모양이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걸 동굴 방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하수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죠. 이 동굴 생성물들은 나이테 모양으로 석순이고 종이석이고 다 그래요. 네. 나무 같죠? 성모. 여기는 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라서 공급되는 석회석 그 녹은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테처럼 되는 겁니다. 네, 100년에 2mm 정도 100년에 평균. 2mm. 네, 평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동굴 산호라고도 그러고 동굴 포도라고도 그래요. 지금 오돌돌돌하게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또 누가 화살표처럼. 예, 이거는요 물이 떨어지면서 튄 거예요. 이렇게 튄 거예요. 폭 튀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던 석회석이 침전이 되고 튀고 또 침전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그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이걸 동굴 산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요 석회동굴 내부의 온도가 그 석회동굴이 자리한 지역의 평균 기온하고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물질의 연평균 기온하고 해요. 그러니까 대개 한 14도에서 15도 정도. 1년 내내 그래서 여름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안 떨어졌어요? 지갑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천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서방향으로 이렇게 쭉 단열이 가 있는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지역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없는데 인공적인 빛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이끼가 새파랗게 자라는 예,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에요. 사람이 관람을 하려면 빛을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있음으로 해서 저렇게 이끼가 자라면서 오염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탄산 칼슘이죠. 얘가 이제 물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중탄산 칼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석회석에 물에 녹은 상태예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고 물하고 분리되면서 다시 석회석으로 침전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녹았던 놈이 다시 이제 동굴 안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반응으로 갔을 때 이게 결국 동굴 내부에 아까 보셨던 석순, 석주, 종유석, 동굴방패, 동굴산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녹지 않는 게 있어요. 불용성 물질.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하고 알루미늄. 그래서 얘가 결국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
빗물이 이 붉은 진흙을 일부 끌고 들어와서 그 동굴 생성물 위에 쌓이면 붉은색이 돼요. 또 동굴에만 사는 독특한 새우 물고기가 있어요. 얘들은 눈이 없습니다. 태가 돼서 몇만 년씩 살다 보니까 눈이 필요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박쥐처럼 뭐 초음파로 한다든지 촉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눈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흘리잖아요. 여기 불영사인데 과거에는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불영사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일리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 이 광천이 막 이랬어요. 그래서 길이 꼬불꼬불했잖아요. 이렇게 산 속을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걸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사행천이라고 배웠어요. 뱀사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지형용어로는 너무 어려운데 감히 꿈이라고. 작은 분수계예요. 구하도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던 쪽으로 물이 흐르고 또 올라와서는 저쪽 불영사 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이게 불영지라는 연못이에요. 이 불영이라는 게 요 앞에. 부처바위가 그 여기 비친다고 그래서 저쪽에 부처바위 여기 오른쪽에 요게 저기 요 있잖아요. 자위 있네. 저게 연못에 비친다고 해서 불영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부처님이 빛을 영쳤다. 그래. 예예 빛을 영사가 부처 저 글자에 톡 튀어나왔는 바위 저게 저게 예, 예. 요 앞에 연못 있거든요. 저게 이제 우리 저기에서 이제 달빛에 비친다. 이거. 토르라고 얘기하죠 저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리가 간 바위였었는데 약한 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바위가 남아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토르. 단단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걸 토르라고 해요. 예. 전부 강짜가 이거는 여기 있는 이도라고는 상관없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 나무 어제 째면달찌개 강 옆에 그러니까 하천이 이제 유로 변동을 해서 지금으로 내려가고 하천 태백처럼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면은 이제 식생들이 차지를 하죠. 여기 일리 들어온 거라니까요, 물이. 지금은 다 만나기 그렇죠. 지금 만나는 거죠. 거꾸로 됐네. 거꾸로 됐죠. 계곡이 역전된 거죠.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연못, 연못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요 사이네. 이렇게 여기로 흘러내려. 또 이것도 여기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위에 그러네. 지금 강이 남겨놓은 폐성물이에요. 전부 호박돌이잖아요. 전부 호박돌이잖아요. 호박 있다고? 허작하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닿는 고기를 진짜 갈망을 해요. 좀 찍어주세요. 침식면 위에 강이 흐르던 저 개반암면 위에 저렇게 하천이 실어다 놓은 폐성물이 딱 쌓여 있는 거. 거의 완전 진짜 교부대거든요, 교부대. 수업자리.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교수님? 아니 저는 이제 어디 오면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야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을 거다 하고. 과거에는 이 폭포가 걸린 자리가 굉장히 그 잘록한 공류가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좁은 목을 형성했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 잘린 거예요. 완전히 잘린 건 아니고 지금 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원래 흘러가는 대로도 물이 흘러 넘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로 이제 이 폭포 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가면은 이제 이 하천이 더 파고 내려가면서 결국 이쪽은 그냥 구하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 하도가 되겠죠. 현재는 지금 그렇지 물을 조금 흐르긴 흘려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 이 물이에요? 이 물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한은 공유 단절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구하도까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는 여기밖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물을 광폭포로만 흐르는 걸로 돼 있고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모래 자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폭포의 방향하고 지금 단열의 방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단열이 여기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단열은 단열도 벌어지지 않고 꼭 닫힐 수 있는 하천이 편해지거든요. 벌어져야 돼요. 벌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각된 좀 있어야 이게 더 예, 벌어지고 그래야 유로변도 있는 거예요. 용기를 많이, 그러니까 용기를 많이 하는 테라스한 주변의 하천들이 가지공선이 많고 고르구라 유로변동이 굉장히 심해서 구하를 어렵습니다. 이게 그 서쪽 평야지나 동쪽 해안 평야지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거의 없어요. 이거 울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용기량이 많다는 거예요. 네, 구하도가 여러 군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세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제 책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 영도 53분이거든요.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동네를. 부자는 다 보이죠? 반장이라 쓰고 맨날 스케치북 들고 있으니까 설명을 반복으로 제대로 못 들었어. 그렇겠네요. 이거 굴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약한 시멘트 발라놓은 흔적 있잖아요. 응. 여기다 수문을 달아가지고 수문을 막으면 수위가 올라가면 저 구멍으로 수문이 있었네. 그러면 저 일부러 구멍을 뚫은 거. 그렇죠. 이거 뚫은 거. 저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석까지 다 됐고 물어본다고 해놓고 근데 앞쪽은 다 시멘트네. 수문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쌓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쌓여 있다는 거는 수위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해갖고요?
수위가 높았을 때 아, 흐름이, 그럼 그치. 흐름이 정체되니까 여기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쌓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하천에서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3m가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 저희가 깔아가지고 이렇게 얇은 이 농선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